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여다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요, IT가 우리 앞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가 돌려버리니까 시장 지수가 가볍게 움직여줘요.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4시에 한번 그 자료들을 들여다볼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온 쪽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좀 아쉽지만은 코스모 화학,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 형성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좀 어려운 종목군들도 있었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네 번에 82,000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89,900원이 신고가 기준이었고, 그 위에 뭐 툭 건드리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는 뭐 아주 충분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봉에서 이제 좀 빠르게 놓고 볼 건데,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부터 계속해서 PPT 자료를 보면서 교육을 쭉 해드렸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 박성계 TV에 5종목.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 진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들은 소름 안 돋아요, 진짜로? 어? 아니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을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찍어준다, 신고가를 넘긴다. 오늘 같은 장에 결국은 뭐 시장이 0.7% 돌려준 힘도 있지만 장중에 미끄러져 내려갈 때 얘도 저점 2% 조정 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강도 있게 돌리죠. 8월 8일 날 65,500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집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사실은 뭐 들여다보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8월 9일, 10일, 26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이 PPT 완성본 드린 거니까 여기 위에 날짜부터 해서 다 하나씩 차분히 넣어주시면 돼요. 8월 9일, 10일, 26일 중간에 텀이 있었죠. 중간에 이제 주가가 한동안 고점을 넘기고 눌리고 이렇게 좀 횡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지난주 또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고점을 넘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오류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기술자를 부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는데 왜 안 불러요? 출장 와서 비용 나가는 거하고 고생해서 고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출장 와서 기술자 비용 주는 거하고 컴퓨터가 안 돼갖고 2명씩 작업을 못 하는 거하고 음? 기술자 오면은 배워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제 알약인가요? 그쪽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쪽도 피해를 봤는데 지금 복구가 안 되나 봐요, 2대가. 카카오 공지 오류요? 카카오 공지 이쪽에서는 되는데 왜 그쪽에서는 왜 안 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조금 전에 올렸잖아요. 올렸다가 제가 지웠잖아요. 카카오 공지를. 근데 왜 안 돼? 신규 글 넣은 걸로 해서 넣었는데 왜 안 되냐고. 05번 방에 맨 위에 상단 공지 봐보세요. 그거 내가 넣어놨잖아. 내 건 들어가는데 그쪽은 왜 안 들어간다는 거야? 이상하네. 이 뭐야, 녹화하다가 뭐 다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78,300원, 그리고 우리는 2% 등락범위니까 8만 원의 추가 편입인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가격대들을 다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보고 계시죠. 근데 한 템포가 늦어져서 87,000원에 추가 편입이 문자로는 나갔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8만 원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고, 지금 오늘 고점이 82,000원, 현재 81,600원, 700원 공방. 8월 11일에도 개장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면은 그 8월 2일부터 뭐 9일까지 또 방송에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려왔어요. 방산업체들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또 항공우주 분야,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걸 쭉 말씀드렸고 방산 쪽의 수주 관련해서도 뭐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기준에서 8월 30일 날 야간 어제죠. 어제 야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오늘도 성일하이텍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윤정도는 실패해버렸단 말이야. 안타깝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또 장 끝나고 교육을 잡아드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도 뭐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려놨죠. 어제 신고가 찍은 종목이에요. 얘가 제일 안타까워요. OCI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그 관망 기조로 있습니다. 내일 뭐 혹은 그 이후에라도 편입 기준 잡을 거고 LG노텍도 어제에 이어서 근데 IT 오늘 강세 뛴 거 감안하면 좀 아쉽죠. 꼬리 달린 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찌됐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400개 종목에서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건데 오늘의 변동성이 6.6%까지 나왔다. 마이너스 2%로 따지면 8% 수준까지 형성이 됐다.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강해야만 전체 종목이 다 간다는 거 그거 진짜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장이 약한데 우리는 시장하고 상관없는 종목에서 대박 낼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는 윤종도를 혼내시고 윤종도를 욕하세요. 야, 사란 거 샀더니 왜 밀려라고 윤종도를 혼내셔야지 종목을 혼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종목 아무거나 들어갔나? 제비뽑기 갖고 막 종목 들어갔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 주력주에서 지금 하이닉스 뭐 그래봐야 1.6%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초가 돌릴 때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삼성전기 오늘 이건 뭐 문자 나가긴 했지만은 좀 늦게 나갔죠. 뭐 LG전자의 탄력 그리고 LG화학도 분명히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60만 7천 원 오늘 장중 오전장 개장초의 고점 넘기면 편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등락 범위가 1, 2%, 2,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력을 꽉 채우고 다른 쪽에 뭐 세비캠에서 일부 수익 내려다가 또 우리 성일하이텍에서 일부 수익 내려다 망가지는 것보다는 주력주에서 이런 그 수익 범위가 내 계좌 수익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도 이렇게 되면 내일 신고가 또 안 나오겠어요? 오늘 방산주 두 종목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서는 하나 솔루션의 기준 여기도 오늘 신고가잖아. 그다음 오늘 주력주에서 현대차 또 LG와 하이닉스 그리고 VIP방과 불교등방은 문자가 다소 이제 조금 일부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불교등방은 변동성 위주에서 또 주력주에서도 좀 변동이 나오는 위치에서 설정을 잡아드린다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야간 교육을 해드렸고 아침 방송에 이렇게 잡아드렸고 200만 주 기준거래량 보십시오. 그리고 개장 전에 200만 주 기준거래량 보십시오 하고 올려드렸고 지금 뭐 250만 주가 터졌어요. 근데 아주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셨어도 오늘 대박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란 말이야. 쭉 보시면은 이러한 뭐 우주산업 관련된 내용 장거리 미사일을 같이 겸해서 저는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12월 달부터 해서 매집이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대단한 겁니다. 12월부터예요. 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8월 5일입니다. 정확히 8월 5일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 건데 그 태조 이방원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태조 이방원 원래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고 태종인데 어찌됐건 그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옵션 직접 입력 2022년 7월 뭐 1일부터 6월부터 해볼까요? 6월 1일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탈에서 언제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순으로 보시면 없어요. 다 태종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8월 5일 날 처음으로 태조 이방원이라는 자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8월 5일 날. 그러니까 8월 5일부터 뭐 물론 개별 기준에 뭐 설정 범위를 다 가지고 가고 있었겠지만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활용을 해서 야 이런 테마가 있어, 이런 섹터가 있어, 이런 거는 8월 5일부터라는 거죠. 두 장으로 이제 이렇게 잘라 드릴게요. 요거 한 장하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늦게 이러한 이슈 범위를 따라붙어서 아 이거 대박이에요 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태조 이방원 뒤늦게. 우리는 벌써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고 전략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이제 두 장을 한 페이지에 넣어주세요. 그냥 PPT에 그렇게 해서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건데 요 기준의 태조 이방원의 요 기간 동안에 태조 이방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없어요. 다 드라마고 다 드라마란 말이에요. 드라마. 그리고 이제 뭐 역사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5일 그것도 캡처를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바꾸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부분은 8월 5일에 요 뉴스에서부터다. 8월 5일. 없어요. 그 전에는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템포 빨리 들어갔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다 뭐 지금 이제 정점이라는 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미리 섭렵하고 52주 신고가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무리수를 두고 함부로 접근하면은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PPT 만들어 주세요.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분 실적 개선 뭐 하나 그룹 승계 가속화 이게 다 모멘텀이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8월 8일 날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6만 5천 원대부터의 문자 부분 문자만 나갔느냐 9시 12시 2시에 아니죠. 이 부분에 문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요렇게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략 기준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8월 8일 날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한 10% 나오던 시점일 거예요. 이런 내용은 4시에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좀 빨리 넘기고 그러면 65,500원부터 있죠. 문자가 나간 시점에 매직 계산기 같이 올려드려서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는 이거 차익 실현 안 하고 가져갑니다. 신규 편입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라고. 그죠? 그리고 기존의 물량이 없어서 새롭게 편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대처하십시오. 텍스 전략 이렇게 활용해 드립니다. 전체도 오픈을 해드렸어요. 전체로도. 시가총액 상승률 1위 3조 5천억짜리가 5천만 주짜리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 8월 8일에 248개 종목의 시가총액 1위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상위 4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오위즈가 또 움직이나요? 예. 그렇게 해서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리는 흐름 속에 8월 2일부터 들여다보던 종목 8월 8일 날 또 편입의 기준 잡아서 이 수익을 잡아낸 거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400만 주예요. 11일 날 우리가 설정해드렸던 거래량도 400만 주를 설정해드렸죠. 7월 말에 원체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8월 8일 날 이제 10%의 수익 범위, 등락 범위가 있었고 8월 9일, 10일, 26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26일 거는 별도로 PPT 한 번씩 다시 보시면은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제 9일 날 같은 경우에 8월 9일 날 문자 나갔잖아요. 71,800원 뭐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해서 8만 원 이렇게. 그게 이제 8월 9일 날 78,800원에서부터 일단 불기둥 마스가 오픈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게
72,400원 뭐 그 이상으로 또 변동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 전략 그리고 요거 우리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이 요거하고 묶어주시면 되겠네. 요 문자 내용하고 요거 채팅방에 요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서 뭐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결론적으로 9일 날도 편입 설정 범위 이게 9일인가요? 아 이거 9일이구나. 죄송합니다. 8일인 줄 알았어. 9일 오케이. 9일 날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3일 날 한동안 그 주가가 뭐 7만 원 초반에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23일 날 얼마 올라요? 6.97 오릅니다. 24일 날 얼마 올라요? 7% 올라요. 그러니까 23일, 24일 날 이틀 동안에 신고가를 또 쫙쫙 뻗어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23일 날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죠? 올려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26일 날에 또 추가적인 매수엔 또 나가요. 이때 그러면 왜 23일 날, 18일 날, 23일 날 왜 매수에는 안 좋냐?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23일, 24일은 뭐를 들어갔어요? 그렇죠. 현대로템 들어갔죠. 현대로템이 24일 날 19% 나옵니다. 23일 날 신고가에 24일 날 신고가가 나와요. 그래서 23, 4일에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특히 이제 현대로템에 집중한 거고 그 다음에 26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77,000원에도 편입할 수 있다. 그때 편입하자고 해도 이제 다 오른 걸 왜 주냐의 기준도 말씀이 나오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근데 과금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과금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부 편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편입 안 하시겠어요? 돈 내고 들어왔는데 편입하라면 편입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에도 이 동영상 부분을 끝까지 다 보시면 좋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동영상을 무지하게 많이 올려드리고 길게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들으세요 다. 저라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사실. 어찌됐건 26일에도 이렇게 문자가 나가고 편입 설정 범위 문자 또 전략 또 방송에서의 이 기준점 싹 다 잡아드렸고 우리는 이제 거래가 터지고 윗방향일 때도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따라붙다고 눌리면 당장 내가 오늘 편입해서 손실 난 것처럼 느껴지죠. 손실이 났죠. 그렇지만은 성일하이텍처럼 실패가 되면 바로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의 설정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일동제약 뭐 이런 종목처럼 수익도 냈다가 밀리면 바로 그냥 뭐 손절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들여다보고 가져가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79,500원. 어제 그 기준에서 신고가가 어제 나왔었던 거죠. 89,000원. 아쉽게도 이제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날 들어가셨으면 들어가자마자 음봉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한국항공우주도. 근데 결국은 오늘 이런 달콤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어제 시장 조정받고 오늘 돌린 거 감안하면은 어제 시장의 조정이 아니었구나.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29일 날에 이런 흐름 그 이후에 오늘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우리는 추세 매매는 5MA, 20MA.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에요, MA가. 그럼 5일 혹은 5주 혹은 5월 그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거를 거래가 터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추세 강화를 기준을 잡아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중형주, 대형주 기준의 중장기 추세 매매 기준이다. 중형주라는 거는 또 대형주라는 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정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그리고 100일위부터 300일까지가 중형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01위부터가 소형주예요. 예전에는 이제 자기 자본 순이었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분류가 돼 있어요. 코스닥은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주
또 가급적이면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이렇게 해서 추세 매매를 한다.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을 때는 시초가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야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또 장중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죠. 그러니까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변동이 최근 들어서 크니까 그 변동 큰 것을 잡아내려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명확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 거래량을 2022년 7월 19일자로 1,00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한다 했는데 뭐 단순해요. 박셀바이오 상한가 간 7월 18일 날 1,000억 넘는 종목이 14종목뿐이 없었다. 8월 22일 날 1,000억 넘는 종목이 13종목뿐이 없었다. 그러니까 1,000억을 넘긴다는 거는 거래대금 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2,400개 종목에서 최상위에 올라오면 그러면 변동성 자체의 흐름이 확장될 수 있다. 시장에서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19일부터 우리는 1,000억 이상으로. 다만 이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확인하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을 확인해서 거래가 이미 터져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터져 있잖아요. 오늘 벌써 2,000억 터진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200만 주가 터졌어요. 근데 어제 그 터진 200만 주, 그러니까 뭐 1,700억 뭐 이렇게 터졌는데 그 기준점 잡고 오늘의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일 1,000억만 터지면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현대로템이 1조가 터졌어요. 창사 이래 두 번째 많은 거래대금이 터진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1조 넘긴 종목이 현대로템이에요. 처음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100분의 1분이 안 되는 현대로템이 가끔 삼성전자 8월 달에도 삼성전자 1조 넘긴 게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런데 현대로템이 그걸 넘겼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1,000억만 터져도 되겠어? 안 되죠. 그럼 변동성이 위로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기준은 시장에서 원활한 황금성과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볼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근데 현대로템 또 예를 들면은 7,000억 터지라는 얘기야. 24일 날 1조 터졌는데 그 다음날 8,000억 터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6조까지 내려왔어요. 그 거래대금 감안해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뭐 2, 3천억만 터져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는구나 이런 기준점을 바탕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29일 날에 뜬금없이 이제 30일 날 뭐 들여다보고 31일 날 들여다보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또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때 29일 날에 214만 주가 터지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승률 10일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쉽게도 이제 꼬리가 달린 거 시장이 원체 이제 약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성일 하이텍에서 뭐 엄청난 수익 범위를 잡아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하나 솔루션 전부 52주 신고가의 기준의 수익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거래대금 순위가 어찌됐든 9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 9위에 놓여진 200만 주가 터져도 뭐 1.5% 수준뿐이 안 되니 최소 저 정도는 터져줘야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야간 교육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0만 주를 설정합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만 주를 설정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아침 방송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0만 주 설정해 드립니다. 또 9시 개장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200만 주 설정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 수익률이나 이런 거 다 수정해 주세요. 4시 공개 방송하기 전까지 좀 빠듯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200만 주를 설정했는데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쯤에서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윤정도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봅시다. 윤정도가 누군지. 뭘 알아야 뭐 서로가 의지를 하든 뭐를 하든 하죠.
이게 프로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뒤져가지고 윤정도만큼의 프로필이 나오는 방송 나오는 전문가, 그러니까 제도권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펀드 매니저 뭐 운영사의 CEO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건 다 이제 제도권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외 분들을 비제도권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뭐 비제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권 인사 비제도권 인사 기준에 인물 검색에 최초로 나온 사람이 윤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 참여를 해갖고 자기가 자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윤정도도 놀랐어. 2000년 초반에 윤정도 검색하니까 네이버에 나오네, 다음에 나오네, 포털에 나오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누구나 넣을 수 없는 거는 뭐냐? 이거는 누구나 넣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의 인물 검색. 그러니까 각 그 큰 신문사에는 이 인물 검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인물 검색을 넣으시면은 여기도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수익률 대회 입상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오른쪽 화면에 있죠. 입상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여기 프로필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최 PD님 바꾸세요. 한 달 된 것 같아 이제는.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어제는 임 팀장이 대답을 했고 진행사항 보고하세요. 요 주소 다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어떻게든.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우리 링크로 바꾸던 이 도메인 다시 연장을 해놓든. 뭐 임원들이라고 있어봐야 뭐 뭘 하는 사람들인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프로필 화면 가서 좀 보시고 주소지는 저 지금 회사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은 최 PD님한테도 모니터링 항상 장중에 하시라 그래요. 전달을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켜놓고 듣고 계시라 그래 방송. 지금 이런 거 녹화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내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제 방에 안쪽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 이 기억날 때 시켜야지 안 그러면 저도 까먹으니까. 증권사 모든 증권사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은 제가 다 들어갔고 우리나라에 3명 있어요. 파견 교육까지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 증권선물거래소 2005년도에 검증받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우증권 같은 거 미래에셋이죠 지금의 여기 뭐 고정이었고 마찬가지 저서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부분도 다 보시고 좀 공식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갑자기 뭐 프로필 보여드리게 되는데 검증이 돼야 무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뒷부분 보면은 우리 정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요거 있죠. 특히 이제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요 교육교재 다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안 받으신 분들 꽤 되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얼차례 할 거야. VOD를 왜 안 드리는 거야? 신규 가입자 분들한테. 그분들이 모르니까 드리란 말이야 그냥. 응? 문제는 이제 환불할 때 이걸 과금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게 문제. 가입하시면서 환불 생각부터 생각하고 가입하나? 9시간짜리 5강 그리고 22년도 VOD 별도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은 시간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근데 틈틈이 계속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거 주도주 편입하시려면 주도주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 하시려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 35년 노후를 그대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이었고 그거를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보고 여기 보시면 증권선물거래소에 홍보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대관도 한 번씩 해줬었어요. 한국경제TV에 대관을 해준 적은 있어. 그건 초청 강연회가 아니지. 윤정도는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어디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증권선물거래소의 홈페이지에 이걸 팝업을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도 검색을 하면은 그 포털에 네이버에 이 기사 내용이 떠요. 이 기사 내용이.
1000포인트 시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전략 이렇게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걸요. 이것도 검색해볼까? 뭐 마감 때 어차피 또 보여드릴 테니까 뭘로 검색해야 나올까요? 1000P 시대 그렇게 하면 나오려나? 왜냐면 보도자료를 내놨었거든 그쪽에서. 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전략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뉴스가. 그죠? 정확하게 나오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 2005년도 저 보도자료를 누가 내요? 한국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가 낸 거지. 윤정두가 누군지는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기사 내용도 하나 더 넣을게요. 방금 이 내용도 여기 보면은 요 캡처 다시 해야겠다. 여기 보면은 윤정두 나오잖아. 윤정두 대표가 증권선물 거래소에서 하는 거야. 증권선물 거래소에서 윤정두 대표가 이런 케이스가 전무후무하다니까. 없어요. 초청을 안 해.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윤정두는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강의를 들어가고 이렇게 한국경제신문 쪽 기사로 볼까요? 한국경제 TV 증권선물거래소에는 직접 추천 강의, 직접적인 추천. 대박이죠? 나도 소름 돋아. 이게 윤정두예요. 수익률대에 8차례 우승하면서 7,681%? 10주 만에? 증권선물거래소는 윤정두를 2005년 8월 16일 날 보도자료. 그게 뭐 누군지를 아셔야 대처를 하죠. 그러면 이거 이제 보고 나서 더 많은데, 이거 말고 이제 더 많은데 이것만 일단 보고 나중에 수익률대 기사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좀 주세요. 수익률대 1등한 윤정두가 뭐 강연회 한다. 증권사 나중에 대표이사 대신 우리 미래셋 통합 합병 이후 초대 대표이사 홍성국 그때 당시 애널리스트 센터장이었죠. 그런 분들하고 지금 다올 투자증권의 대표이사하고 그런 분들하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한 윤정두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장이에요. 나머지 부분들 뭐 이런 거 뭐 SBS, CNBC 또 방송국에서의 이런 대형주로 수익 내는 거 이런 건 의미도 없고 뭐 가격이 비싸요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가격을 윤정두가 다 올려놨는데 뭐 유료 강좌 그때 22만 원, 33만 원 하던 거를 윤정두가 다 올려놨죠. 네,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시간을 끌어놓는 이유는 3시 반에 다 끝나고 나서 차트를 자르려는 거예요. 이중으로 안 자르고. 분명히 보시면 2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 뭐 이걸 다른 애들처럼 뭐 1, 2년 안에 만들어 놓고 뭐 검증하고 이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벌써 이미 교육 교재는 다 만들어져 있었고 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갔었고 2008년도 도서에도 매집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2008년 도서에도. 그 100만 주 기준에서 시간별로 오늘은 9시 10분, 30분, 10시를 보지 말고 여길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뒤에 거래가 실렸으니까 시장도 뒤에 돌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준에 40%, 50%, 12시, 1시 기준에 오늘 변동거래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변동거래량도 작업을 해주세요 좀. 이렇게 보시면 200만 주니까 200만 주에 맞는 40%, 80만 주,
그리고 50% 100만 주가 터지면 되겠죠. 보십시다. 8월 31일 날 11시 37분에 78,300원에 편입 20% 비중 기존의 회원님들 유지하시고 편입 20% 갖고 계신 분들은 52주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넘겨지고 있는데 손실이 있어요? 이 방송 분명히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막 엉엉 울고 계실 거 아니야. 하루에도 몇백만 원. 오늘은 내는 시장도 오늘 빨간불인데 왜 나는 손실일까? 시장이 빨간불로 돌렸는데 왜 시장 깨진다고 밑에서 다 던지고 잡주사라고 했을까? 다른 방에서 그 후회하지 마시고 이미 20%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50일 신고가기 때문에 얘도 수익, 하나솔루션도 수익, 다 수익이야.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코스모화학도 수익, 한국항공우주도 수익. 이 부분에 매직 계산기를 딱 보시면 11시 39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12시까지 40%의 거래량이 실려된다 했어요. 200만 주를 설정해 드렸는데 12시가 되기 전에 75만 주야. 80만 주가 실리길 바랬는데 75만 주야. 시초가 대비 1,300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약 2% 가까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3,100원, 4%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래는 실려 있어요. 거래가 실렸는지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대로 하지 마시고 정해드린 기준, 왜 그런지에 대해서 1,000억에 대한 이유, 거래대금 20회 안에 들어오는 거, 거기에서 종목의 설정 범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뭐랄까요, 학습 능력이 아직까지 뛰어나신 분들, 제가 53인데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학습 능력이 여전히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알아들었어. 그럼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종목은 어떻게 찍어낼 거야? 그거는 유료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유료 강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그 강의 다 내놓으라고 빨리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돈 받고 팔고 있는 거, 쿠팡에서 팔고 있는 거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하세요. 무료로 드리니까.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도 다 드릴 테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꼭 집어서 드렸냐 이거야. 오늘 뒤돌아보면 문자 나간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다시금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아요? 아니야. 결론적으로 분명히 200만 주 설정 범위 잡았는데 75만 주예요. 그리고 오늘 11시 아니다. 원래 변동거래량으로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자 나갑니다. 87,000원이야. 근데 우리는 원래 2%에서 3% 등락 범위. 근데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띌 때는 2% 등락 범위에 편입하죠. 그럼 얼마예요, 사실? 8만 원에.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유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직장 다니시더라도 야간에 다시 동영상 보시고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셔서 실시간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1%라도 저가에서 하면 좋죠. 그 8만 원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기준점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문자는 이제 한 템포가 늦어져서 87,000원에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 5% 신규 편입자들을 기준에. 그리고 만약에 내일 눌리더라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1시 27분에 1시까지 얼마 터져야 된다 그래서 1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죠. 200만 주에 50%. 근데 120만 주야. 근데 이제 막 거래가 터지면서 스타트가 잡히는 구간이에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긍정적이지. 예? 87,000원, 88,000원, 여기서 8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82,000원 찍어주고. 응? 그죠? 그러고 나서는 82,000원을 넘기면 이제 추가 편입 대기하고 있는데 못 넘겼어요. 찍기만 하고 계속. 내일은 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일주 이상짜리는 이제 뭐 5%, 10% 계속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고, 그렇지.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것 같아도 프로그램 이외에 기간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으니 강세를 띨 수 있었던 기준이 있겠죠. 저 기간 수급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 돌려지면서의 흐름에서 좀 유입된 흐름이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일본 보시면요. 캔들 도서 이것도 캔들만 이번 강의에서 몇 시간 해드렸어요? 22년도 강의에서 캔들만 또 10시간을 해드립니다. 요거 정 의원님들 무조건 달라고 그러죠.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도 22년도 VOD 그리고 달라고 연락이 안 오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은 전화 싹 돌리세요. 지금부터 퇴근할 때까지. 응? 새로 가입하신 분들 역순으로 방송 못 보고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계신 분들 동영상 올려드려도 안 보실 수도 있잖아. 전화 돌려가지고 VOD 교육 VOD 이거 뭐 예를 들어 154만 원에 판매되는 25시간짜리 강의인데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예. 무료로 드립니다. 다만 탈퇴하시면 만약에 환불하시게 되면 요 비용은 과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불 나올 게 없겠죠. 그러면 아니야 나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건 받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환불률이 1%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만기에 연장 안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도 받으세요. 다 받으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완벽히 알아도 종목 설정까지 나와요. 남들처럼 여기다가 뭐 천파고 파파고 무슨 뭐 오일선 키스전법 6.25 기법 그렇게 말장난 안 친단 말이에요. 그 굳이 말장난 쳐서 현혹시켜서 가입시키면 뭐 할 거야? 그 이름조차도 자기가 못 지어서 작가가 지어주고 방송국 PD가 지어주는 걸 지꺼 그냥 팔아먹는 친구들 그런 거 교육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 친구들 이름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증이 돼 있나? 요거 VOD 꼭 받아가세요. 학습자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터지면서 오른쪽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8월 8일이에요. 이게 8월 8일 7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때부터라도 상승 형태 확인형 혹은 뭐 상승 장악 확인형 이게 뜨고 움직여. 근데 이 내용이 없다 그랬죠. 이 내용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것만 1시간씩 교육을 해요. 요 내용 요거 하나만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막말로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 형태 확인형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상승 형태 확인형 떴다고 따라붙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상승 형태 확인형의 구간의 편입 설정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00년 전 혼마가 만들어 놓을 때는 없었던 내용. 80년대 후반에 스티븐 니신 전 세계로 뿌릴 때도 없었던 내용.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4대 천원 캔들을 이걸 1시간씩 설명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죠? 이거 다 1시간씩 설명해. 하나당. 제가 복습해서 제가 다시 들어도 소름 돋아. 야, 어떻게 저렇게 정형화해서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고 나서 두 강은 삼선전환도까지 활용을 해서 녹화를 해드린 거죠. 그조차도 공부하기 싫으면은 자 이렇게 떠서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 내가 발굴해 드릴 테니까 윤정도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윤정도 따라서 하십시오. 여기서 침체됐을 땐 현대 로템에서 대박 잡아냈죠. 이게 26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방산주 세계,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얘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가장 비중 높게 꽉 채우는 거는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거래 터졌을 때 기준에 23일 신고가 24일날 19% 매수 사인 24일날 9번 나가. 전량 차익 실현 한번 나가고 32,900원까지 올라갔던 게 3만 원이 깨졌어요. 우린 전량 차익 실현해서 우리 안 봐. 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제 야간입니다. 눌려져 있는데 버겁지 않다. 버겁지 않은 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주봉상의 수급 범위. 시장이 무너져 있는데 얘네는 월등히 강합니다. 그 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왜 강할까요? 정책의 기준 그런 부분 다 설명을 드렸죠. 주봉의 기준에서 누적 수급 범위 이게 8월 8일이에요. 7만 원 아직 못 미쳐 있을 때.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집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십시오. 매집의 기준에서 2008년도 도서 자료예요.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야. 14년 전에. 그러니까 증권사 교육, 임직원 교육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응? 매집률이 8% 이상 5천만 주짜리거든. 오늘까지 해서 한 440만 주 샀나? 그러면은 8.8% 되나요? 응? 전거래일까지 해서 8월 26일자네. 금요일자 그죠? 월요일날 이거 캡처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30만 주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월요일자 기준에 430만 주였다면 40만 주 정도 나갔다가 오늘 16만 주니까 24만 주 나갔다고 치면 400만 주 좀 넘겠네. 그죠? 409만 주, 410만 주. 그러면은 8% 매집돼 있는 거야. 매집 평균 단가는 올라가 있겠죠. 개인들 뺏긴 57,6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8월 8일 날 그때 급등 나올 때 목표 주가를 8월 8일 날 10%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고 놓고 목표 주가를 7,500원, 8만원 잡아드렸어. 미쳤다 했겠지. 왜? 폭등이 나와서 10% 올라서 7만 원 하고 있는 애를 거기다 대놓고 목표 주가 50% 8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버리니까 이거 윤정도 이거 정신 나갔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8만 2천 원을 찍어요. 그 10% 수익이 그냥 막 장중에 뭐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폐 배터리 그냥 하나 가지고 성일하이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성일하이텍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도 내고 3번이나 손절했어요. 목요일날 손절. 어제 수익 이빠이 내고 마지막 들어간 거 손절. 오늘 들어가서 또 손절.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수익 순식 이거보다는 이런 쪽이 낫다. 또 이런 쪽보다는 또 어떤 게 나요? 당연히 주력주가 낫다. 더딘 것 같지만 현대차, LG와 하이닉스. 걔네는 패닉에 빠지진 않거든요. 뭐 힘들죠. 그렇지만 모 방송에서 제가 얼떨결에 봤어. 하이닉스가 나 40% 손실인데 이거 정리해야 되나 했더니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 있어. 정리하라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거 팔아서 뭐 사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게? 오케이. 그럼 그분은 전업 투자자여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고 매매가 원활하셔야 돼. 매일매일 매매하라고 얘를 사라는 거 아니야. 얘를 그냥 묻어두고 가자. 그거는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수익 종목이라고 표현해놓고 윤정도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는 거야. 오버슈팅인가 어떤가. 하이닉스가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일은 거의 희박하죠. 상한가 갈 일은 희박하잖아. 뭐 20% 올릴 일도 희박하죠. 10% 올릴 일도 조금 제한적이에요. 근데 10% 오른다고 치면 제한적인데 올라갔다고 치면 하이닉스가 10% 올라갔을 때 그게 저평가를 벗어나느냐? 여전히 저평가야. 그래서 그거는 실시간 대처를 안 해도 돼요. 오버슈팅이 나와도.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도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오버슈팅 자락에서는 현대로템처럼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와 얘가 차이가 있는 거고 단기주와 차이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일봉요부터 하나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주봉의 수급 범위 잘라놓고 할게요. 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저걸 왜 저렇게 저거는 어제 야간에 교육하면서의 기준점이었고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7월 이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요 그림에 이 지수의 범위는 좀 배제를 해놓은 상태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올려드릴 8월 26일입니다.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올려드릴 때 매직 계산기의 기울기 각도와 지금 또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우리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추세 매매 기준에서 가장 기준을 잡는 게 뭐라 그랬죠? 5MA, 20MA. 지금 장 끝나고 이 설명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방송을 듣고 계세요. 유료 과금을 하신 분들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워보시려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요자락의 흐름에서는 중립의 경우가 설정이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는 중립을 해드려요. 이걸 가지고 진짜 속단 표현을 하면은 정신 나간 것들이 장악형이 떴네. 캔들 크기가 이게 장악형의 크기입니까?
그래서 캔들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그 커진다는 규모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의 확장.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OMA 20MA를 넘겨야 되는데 요 OMA 20MA 넘기는 그 기준이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1,000억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2,000억이니까 이게 1,000억이 안 돼. 저 가격에서는 5만 원에서 저 거래량이면 1,000억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저 거래량이면 시장에 집중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OMA, 20MA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는 수준의 기준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는 얘가 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강보합에서부터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런 걸 현대로템처럼 잡아먹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죠. 얼마? 6천억이 터졌어. 아마 거래대금 1위 내지는 2위였을 거예요. 이날 당시에.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립으로 표시를 할게요. 수익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도 다 빠져나오는 날이에요. 거래대금이 OMA, 20MA. 앞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OMA가 팍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OMA 양봉으로 나올 때 거래가 터진 거죠. 그리고 꼬리가 달려서 얼른 팔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추세 매매 기준이야? 그럼 가져가는 거지. 추세 매매 기준으로 얘 엄청난 매집이 돼 있어야 사실은 그럴 경우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있으니 좀 짜증스럽지만은 하나 생각하실 거는 52주 신고가 랠리 중에 눌림목이구나. 시장 대비해서 다소 약한 흐름이지만 전체 추이를 놓고 볼 때는 야 이거 초대박인데 이거 뭐예요? 상승 뭐 장악형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잉태 확인형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장악 확인형이 더 가깝죠. 예제 부분을 제가 그 캔들 예제를 좀 잉태 확인형으로 넣어놨는데 그거든 저거든 상관없어. 어차피 뭐예요? 4대 천원 캔들이니까 둘 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으로 기준 잡을 때 중립, 거래가 안 실려 있는 장악형. 캔들 자체가 작죠. 그 다음엔요 거래가 실려 있는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그러나선 중립이야. 그래서 현대로템을 본 거고 그 이후에 요런 자락에서 우리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적으로 들여다본 거죠. 그 중간에 중립의 범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매직 계산기의 기울기는 잘 돌려졌고 요 자락에 오늘의 기준에 OMA, 20MA 거래량 넘겼죠. 적지 않죠. 시장에서 최상위의 거래 대금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최상의 거래 대금이야. 7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 7위였는데 1, 2, 3, 4, 5, 6 6이 아니네. 무지하게 높아졌네. 막판에도 거래가 실리면서. 이게 일봉의 기준입니다. 이게 오늘 종가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22년 08월 31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차트는 제가 자를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저거 자르세요. 매집. 매집. 차트는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제가 자를 테니까. 그죠? 주봉은요. 주봉의 기준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저걸 자를 거고 자 거래량 거래대금 한번 봅시다. 거래대금이 1, 2, 3, 4, 5입니다. 거래대금 5위. 조금 이따 이제 그 표작업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고 거래대금 5위예요. 그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이렇게 그림 잡아드리고 다 잡아드렸단 말이야. 매집에 대한 범위까지. 그 요 도표는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다 잘라주실 건데, 예? 요 내용을 같이 보자고요. 그 주봉의 기준에 이제 전일 방송에서 이렇게 12월 달부터 이렇게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이제 10월부터 잡아드려서 보여드린 건데 주봉 잘라보시죠. 그렇게 해서 갭갭갭이 나와 있습니다. 주봉의 기준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2월 그 이전부터로 해놨는데 우리는 여기서 12월부터로 다시 할까요? 아니면은 12월부터로 그냥 할까요? 너무 멀어서 그죠? 12월부터로 할게요. 12월부터가 딱 그 수급이 막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멀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12월부터의 기준이고
요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매집에 대한 이 범위의 기준 이게 8%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왜 안 잡히냐는 거예요. 몸통과 꼬리를 다 감싸 안고 넘겨지는 그 흐름 속에. 예? 그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잘 가지고 가서 수익 범위를 창출해 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갭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들도 있어요. 요 갭에 대한 부분들 또 갭을 떠나서 눌림목 이후에 흐름들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형 샛별형을 보든 장악형을 보든 뭐를 보든 거래가 안 실려 있는 상태 또 수급이 다소 꼬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은 중립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다. 우리는 요 기준에서 그죠? 그러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패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뜰 때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뻥하고 터졌죠. 얼마나 땡큐에 뻥하고 터져주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되는데 여기서 왜 못 따라붙냐 이거 아무리 늦어도 요자락 이게 얼마 6만 원 아무리 늦어도 왜 저걸 못 사요? 그러고 나서 손바뀜의 흐름이고 그러고 나서 이거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거래대금 월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거지 거래대금 월등해요 저거. 응?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지면서의 저 흐름 어마어마한 거지 뭐. 월봉 기준입니다. 이 그 텍스 전략도 지금 올려드려야 되니까 요 매직 규모하고 이것도 텍스 전략에서 볼게요. 매직 계산기도 볼 겁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1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12월 26일이에요. 2021 12월 06일 06일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408만 주 아까 단순하게 계산해 드렸죠. 요게 이제 조금 줄어든 거지. 요거 캡처는 이 캡처도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 기간 기준에서 이렇게 연기금, 사모펀드 순매수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투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캡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내 캡처 줄까?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쁘게 자르는 거는 이제 뭐 알아서 자르시고 21년 12월 06일부터 22년 8월 31일까지 외국인 이게 8%입니다. 작잖아요. 8% 어마어마하게 매집한 거예요. 기간 매집. 그리고 이 매집의 규모 31일까지 오늘까지 그죠? 그 규모가 408만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5천만 주로 나눠주면 되겠죠. 408만 주 나누기 5천만 주 해주면 8.16%. 그럼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 매수 평균 단가 보겠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는 직접 자르세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때그때 올려드릴 테니까 PPT 작업 바로바로 해주시고 매수 평균 단가 작년 12월 6일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매집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58,500원으로 그 사이에 또 올라갔죠. 그 사이에 58,600원 반올림해서 그러면 이제 58,600원에 매집이 8%니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응? 그래야 그들도 수익 범위로 설정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76,000원 넘겼죠. 그 가격은 1차는 넘겼다는 거예요. 2차는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낮을 때 매수사인 들을 때 잘 잡아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서 이제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2차는요. 88,000원이
목표 주가가 됩니다. 매집에 대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잡힌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의 기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8월 8일 날의 목표 주가 평균 단가는 75,000원, 80,000원이었어요. 그게 26일 금요일 날 74,500원, 86,000원이었는데 이것도 또 높여졌어요. 왜? 매집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변동성이 확장되고 평균 단가가 높아지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월봉의 기준은 이제 저렇게 장악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그래서 아마 앞전 부분을 장악형이라고 안 하고 하나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잉태형으로 표시를 해드린 거였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주봉에서의 흐름을. 그렇게 해서 요 흐름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얘도 장악형으로 인식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밋밋해진 거죠, 흐름이. 그리고 이제 매직 시그널에서는 오히려 하향 추세 형성돼 있었던 거, 거래는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쭉 얘도 캔들 패턴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장악형의 기준이 여기서 잡힙니다. 여기도 사실은 수익 기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하여간 매번 얘기하지만 매번 좀 까먹지 맙시다. 항상 일주 월봉의 수익률 표시해달라고 그랬어요. 수익률 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범위가 여기를 중립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를. 왜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장악 확인형까지의 흐름. 중립으로. 그러고 나서 아래 꼬리가 몸통으로 인식된다, 양봉의 경우는. 그리고 음봉의 경우는 윗꼬리가 양봉으로, 음봉으로, 몸통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락까지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장악형의 기준을.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거래량 다 터뜨리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거를 못 잡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교육을 이 종목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배운 이 내용을 다른 종목, 모든 종목에 다 적용을 시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거를 교육 능력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조금 떨어지신다 하시면은 이거를 직접 정형화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윤정두와 함께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다? 그럼 얼마예요? 88,000원이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88,000원이.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88,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한 부분도 캡처를 해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PPT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주 월봉 다 잘라드렸고, 외국인 기관 그것도 뭐 결국은 제가 자르게 됐네요. 잘라드렸고, 그거 전부 PPT 작업해서 주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수정하라는 거 다 수정이 된 거고, 문자 수정할 거 한 페이지씩 보시면 듬성듬성 있고 문자 이상한 거 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자까지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4시부터 이제 다시 무방 진행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도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하이닉스 수급만 빨빨 넘길게요. IT 쪽의 흐름이 조금만 강해도 압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슬슬 현대로템도 가격 반발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들어왔던 물량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하고는 꼬리 달렸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대처한다. 성일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변동성을.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손바뀜이다.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수급은 그렇게 좋은 건 없는데, 예? 이런 데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간다? 또 개인들이 물량을 뺏겨야만 올라간다? 아니야. 대형주에서도 개인들이 물량 떠안게 되는데도 강세를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중에 또 교육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방 안에 계신 우리 VIP 회원님들도 또 불기둥 방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PPT 만들어진 거 다 바로바로 PPT만 먼저 주세요. 우리 직원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그냥 완성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새로 된 PPT만 주시고 마케팅 자료 새로 된 게 있으면 다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 회원님들도 결론적으로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IP 방으로 오세요. 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으로 넘어오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장은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익을, 이런 52주 신고가 종목이 소형 잡주가 아니잖아. 불과 2, 3주만 해도 무슨 뭐 사료주들 해갖고 시가총액 800억 1000억짜리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데, 그건 못 내요. 때려 죽여도 못 내 수익.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금을.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조단위 종목 업종 대표주에서 명확하게 섹터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 호재가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잡고 끌어올리는 거, 이게 지금 대세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항공우주 했나? 현대로템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산업체가 된 거예요? 태양광이 어느 날 갑자기야? 실적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 벌써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실적이잖아요. 2차 전지는 안 그래? 지금 저평가예요? 근데 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된다?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에? 그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대세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력주까지도. 그러니 밖에서 맴돌지 마시고, 또 답답해서 불기둥방에 있으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처도 안 되고, 넘어오시라고요. 넘어오셔서 오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2,500포인트 미만에서는 방송 보시는 분들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 드린다 그랬어요. 그거 전화로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 방은 이제 5명 마지막 인원 차시면 가격 인상을 합니다. 네? 세비캠에 뭐 보름 만에 더블 수익 이런 거는 뭐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벌써 이제 4시 5분인데 잠시 후에 4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으로 전환해서 전체 시황 그리고 종목 주력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